빠뿌, 배터리 부장으로 불리는 이창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세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이창환 영업부장이고요. 이렇게 불리는 걸 몰랐는데 최근에 댓글에 논문이 있어서 들으면 좀 민망합니다. 네. 아니 요즘에 에코프로 200만 원 선을 외치셔가지고 아주 핫해지셨어요. 그게 그 환경에서 이제 뭐 밸류 계산을 해보니까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가치를 이제 2027년도 기준으로 산정해 보니까 한 182만 원이 이제 그 중간가치 나왔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자회사들 할인율에 따라가지고 쭉 나눠가지고 하단은 한 140만 원대에서 상단은 이제 242만 원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갖고 잡아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방송이 좀 세게 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 방송은 하단과 상단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로직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숫자가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리튬 가격이 변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BM이 연도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달라진다든지 이러면은 그 에코프로에 대한 밸류에이션, 또다시 밸류에이션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서 산정해서 결과값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산정 과정을 공개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최종 목표가보다도 뭔가 약간 타당한 근거가 네, 있다. 나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공개되는 거를 위주로 최대한 객관화하려고 했던 거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에 들어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요즘 이제 조정 좀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82만 원 갔다가 60만 원 전 한번 깨졌다가 다시 이제 7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60만 원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싼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MSCI 편입이 결정되는 날이 5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일까지는 이 결정 여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고,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좀 꼬인 것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SG 사태라고 얘기하는 문제들과, 그리고 어제는 이제 바이오니아 쪽에서 상한가 종목이 하한가 나오면서 거기 또 신용이 많다 보니까 좀 다른 종목들을 여파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신용장고가 20조가 넘어갔다가 18조 중반까지 급격하게 1조 5천억 이상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멀쩡한 종목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나온 이후에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지금 타겟이 에코프로 BM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도 리포트, 그리고 그 투자액의 하향 리포트들이 좀 쏟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2차전에 대장주들의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수가 많이 밀리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다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그 저점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상으로 내일 옵션 만기 끝나고,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CPI 지표 발표하고, 12일에 MSCI 그 편입에 대해서 코스모 신소재 금양 에코프로 발표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가 끝나서 단기 저점은 이번 주 목금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이 밸류 논란의 그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실적 추정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실적을 어떻게 부장님께서는 보고 이제 산출하신 건지. 네, 일단은 그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에코프로 자회사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요. 자회사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우선적이고, 거기엔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CNG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거는 결국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핵심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BM도 중요하지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가 확 달라지거든요. 거기 핵심이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얼마를 추정하느냐. 그래서 그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협회에서 추정했던 게 2027년도에 대략 한 40에서 50달러.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서 그 추정했던 게 대략 40달러 정도? 장기적으로 에코프로에서 추정한 게 30달러 정도 있는데, 아마 그 논란의 리포트가 된 게 8달러 추정한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가치는 리튬 가격,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합니다. 캐파가 명확하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71만 톤에 대한 캐파가 명확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극재 가격이 톤당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고 연도별 밸류에이션 매기면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에코프로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오히려 연간으로. 그런데 실적은 2021년과 2022년 그 사이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을 했었거든요. 실적은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슬기투에서 2021년도 7월 달에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의 조합을 반드시 사자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때는 양극재 종목들 박스권 갈 것 같다, 2, 3년 박스권 갈 것 같다고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당시에 2022년도만 해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연간 매출이 2조가 안 됐어요. 2조 정도 수준이었고, 2023년도 매출이 4조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작년 5조 3천억이 나왔다는 거죠. 올해는 10조를 보니까 이게 주가 안 가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6조 추정한 증권사도 있었고, 대체로 8조 얘기하고, 회사에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매출 가이드에서 10조를 줬는데, 10조를 쓴 애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올해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출을 10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그 10조 이상을 쓴 애널을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저는 증권사가 못 봐서 좀 그게 좀 의아하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실적을 시장에서 매출을 한 2조 봤던 거를 이게 5조 이상 나와버리니까 그만큼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설명 못 하는 거죠, 지금 증권사는. 왜냐면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실적 추정을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에코프로 비행 가치를 먼저 좀 따져보면은, 에코프로 실적 가이드에서 올해가 이제 10조고, 영업이익률이 7% 잡으면은 올해 한 7천억 정도 보고, 한 8% 나오면은 8천억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작년에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 배수가 40배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연도별로 5배를 할인을 해서 올해는 35배, 내년에 30배, 25년도에 25배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이제 캐파가 2027년도에 71만 톤이 기본 가이던스인데, 이게 2026년도에 조기 캐파가 완성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와 27년도를 밸류에이션을 20배로 동일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2026년, 2027년? 네, 그거는 네. 20배로 동해 준 게, 원래 2027년도가 70만 톤 캐파 완성을 예상했는데, 이게 한 해 빨라질 것으로 지금 최근에 전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그 캐파가 1만 톤당 일단 매출을 5천만 원으로 잡아요. 그러면 10만 톤당 5조가 되겠죠. 또 올해 캐파가 19만 톤이니까 뭐 9조 5천 원이 될 텐데, 회사에서 10조를 얘기했으니까 판가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포스코 퓨체엠의 에코프로 양극재 판가가 톤당 6,500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넣으면은 또 밸류가 또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넣느냐, 6,500만 원 넣느냐 또 달라지고요. 이 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네. 뭐 다른 것보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거 지금 제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연도별 그 매출이 작년에 이제 캐파가 18만 톤이었는데 수율이 다 아주 안 올라오고 공장이 불둔하고 그래서 실제로 10만 톤 돌아갔어요. 10만 톤 넘게. 그래서 매출이 5조 3천억 나온 겁니다. 18만 톤이면은 9조 나와야 되는데 9조가 아니라 하반기에 완공이 좀 덜 되고 수율이 덜 잡혔고 5천 공장 불둔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수율 문제 때문에 5조 3천억이 나왔던 것이고요. 올해 19만 톤인데 회사에서 10조를 얘기를 했고 7% 잡으면은 영업이익이 7천억이니까 시가총액이 24조 5천억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24만 원대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 28만 톤이고요. 2025년도에 40만 톤, 2026년도에 55만 톤, 2027년도에 70만 톤인데, 이게 이제 70만 톤이 2026년도에 조기 완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27년도를 70만 톤을 가정하고선 계산해서 톤당 그 양극재 가격을 5천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영업이익률을 제가 사방송에서는 2024년까지는 7% 잡았다가 2025년부터 10% 잡았었는데, 회사에서 영업이익률을 하이 싱글 디짓으로, 뭘로요?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한 8에서 9% 정도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8%로 2025년부터는 분기 영업이 8.6도 나왔으니까 8% 정도로 잡아서, 그래서 시가총액을 좀 계산해 봤습니다. 표를 보면은 양극재 가격이 톤당 5천만 원일 때 2025년도 기준으로는 그 영업이익이 대략 2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 돼서 25배 주면은 그 40조 정도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주가로는 39만 4천 원이 나오고, 26년도 55만 톤 기준으로는 대략 그 44조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고, 27년도 기준으로는 70만 톤에 5천만 원 기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8%로 해서 매출 35조 5천억에 영업이익 3조 5,500억으로 해서 여기 영업이익에서 20배 주면은 시가총액 56조 8천억 정도 나와서 56만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고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이 변수를 다시 바꿔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30조 수주한 게 이게 단가가 6,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 단가로 한번 바꿔보니까 네. 그러면은 올해 기준으로는 한 30만 원 나오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37만 원,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는 51만 원,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는 56만 원, 2027년 기준으로는 7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타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보다 이게 작은 이유가 그때는 영업이익률 8%가 아니라 10%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판가가 만약 5천만 원 정도일 때는 올해 기준으로 한 24만 원에서 2027년 기준으로 56만 원 정도 밴드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6,500만 원 정도까지 판가를 올려 잡았을 때는 29만 8천 원에서 72만 원까지. 그러면은 지금 23만 원 정도 이렇게 24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라고 봐야죠. 최근 조정 자리가 에코프로 BM은 지금 저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밴드를 범위를 줬지만은 좀 더 확정적으로 줄 필요가 있어서 2027년 기준으로 가치를 보면은 이제 매출이 30조에서 35조 정도 보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8%니까 2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이잖아요. 제가 20배 얘기했으니까 2조 4천억에 대한 20배는 48조 하단, 그리고 상단이 56조. 그러면은 48만 원에서 56만 원이 에코프로 BM의 적정 시가총액이라고 2027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율이 45.6%면은 지분 가치가 27조에서 32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주 살인율을 30%, 40%, 50% 요거 지분을 일단은 기억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지분 100%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올해까지는 연간 한 26,000톤 수산화 유통 캐파를 완성을 하는데 2027년도까지 82,000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2027년도 수산화 유통 가격 전망이 40에서 50달러예요, 키로당. 그러면 이제 톤당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그리고 포스콜링스도 40에서 50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에서는 2030년까지를 봤을 때는 30달러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기본 원가가 있기 때문에 뭐 1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시세 정도로 봐서 한 50달러 잡아봤고요. 더 40달러 낮추면 낮출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50달러 잡았고, 환율도 1,300원 정도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좀 높게 잡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1,300 위에 훌쩍 있으니까 지금보다 낮게 해서 1,300원으로 잡아서 2027년도에 82,000톤 캐파에 톤당 5만 달러 곱하고 환율 1,300원 하면은 매출이 5조 3,300억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연간 35% 나왔고요. 글로벌 리튬 기업 평균 에비타 마진이 작년에 57%, 올해 53% 정도고, 그러니까 에비타 마진이 영업이익률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작년 3분기 때 38%, 4분기 때 46%, 올해 1분기 때 29%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대략 한 35% 정당하다고 봐서 35% 영업이익 주면은 영업이익 1조 9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높잖아요. 그럼 네. 에코프로 BM보다는 밸류가 높아야 된다고 봐서 30배를 줬습니다. 그럼 57조 정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업 가치가 나오고요. 이걸 그대로 다 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증설비에서 언젠가는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30% 정도는 시장에 뿌린다 그러면은 지분이 70% 낮춰진다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주사진을 다시 30, 40, 50으로 주게 되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는 20조에서 28조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거를. 그럼 이거를 이제 합치면은 에코프로의 적정 주가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그 외 에코프로 AP 등의 기타 자회사를 다 넣어야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다 매출이 나오거든요. 왜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2차전지 사업에, 양극재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갖춰졌고요. 수직계열화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됐는데, 많네요. 네, 다 되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매출이 나와요. 지금 이 회사들이 다 실적으로 다 나옵니다. 영업이익률도 되게 좋아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35%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AP 같은 경우도 뭐 31% 영업이익 연간 나오고, 머티리얼도 3.6%, BEP 넘어서 이제 영업이익 나오는 시점이 됐고, 그리고 에코프로 CNG도 22%인데, 그전에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로 실적이 없던 기업들이 이게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실적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제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478억 원거든요, 연별로. 근데 2020년도에 636억, 2021년도에 865억. 작년에 6,132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조 정도 보고 내년에 1조 3, 4천억 정도 이상 보고 그 외 2조도 보니까 400에서 80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1조 이상 버는 회사가 돼버렸으니 쭉 안 가면 이상한 거죠. 이게 맞거든요. 네. 네. 그러면 차트가 실적은 쭉 가는데 이게 딱 안 갔으니까 이게 한 번에 반영된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을 안 해줘요. 증권사에서.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눈치 챈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빠르게 휴코버를 쳤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나머지 자회사 가치를 좀 산정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객관화 시키는 자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체 모두 합쳐가지고 네. 5조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지주살인율을 30, 40, 50으로 줘봤어요. 그러면은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기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모두 합한 에코프로의 적정 가치는 하단이 33조 3,900억, 상단이 49조 3,100억 정도 나와서 그 적정 주가로는 122만원에서 18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타방송에는 146에서 242가 나왔어요. 이게 큰 이유가 일단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영업이익률 10%를 줬냐, 8% 줬냐, 거의 2%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러네요.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 1, 2% 요 차이가 가치가 엄청나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 쓸 때 영업이익률 7% 잡는 6% 잡는 차이가 엄청 크고요. 그 단 숫자 그 1%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 실적에 추정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 추정을 2027년도로 한정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데이터가 거의 그때까지가 제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추정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를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일부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던 게 2030년도까지 보면은 뭐 100만 톤 캐파도 가능하다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71만 톤 캐파까지는 이거는 수주를 받은 거고 확정된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종목들과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는 이 수주 그 캐파 있잖아요. 그게 확정된 미래예요. 확정 매출이에요. 그렇게 사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바인딩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은 확정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진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매출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확정된 미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확정된 걸 써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 시대가 이루어지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들을 보면은 대부분 2025년도에 신차들이 대거 출시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2025년부터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예측한 거고, 저희 해투자증권의 그 이상원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다른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격은 2025년 이후 공급 부족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게 생산하는 게 정제도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향후 슈테지가 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2027년도를 넘어서는 추정과 밸류는 이거는 가정이고 추정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그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만 보고 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2027년도 정도가 2차 전지는 주가 피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할인에 의해서 목표주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매출은 더 올라가더라도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의심은 뭐냐면 그래서 자꾸 2030년도 밸류를 가져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작년에 에코프로 비의 영업이익 배 40배에서 상단에 움직였거든요. 그게 15만 원이 영업이익 배에서 40배짜리예요. 그런데 올해 그래서 35배, 30배 이렇게 낮췄잖아요. 2030년 가면 더 낮춰질 거 아니에요. 매출은 더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EPS는 올라가더라도 퍼가 그 밸류가 낮아지면은 주가는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2027년도 넘어가는 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당연히 목표 주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영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쨌든 회사에서 준 정확한 가이던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을 추정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2027년도 이후의 추정은 지금 하면 안 된다. 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표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영업이익 배수를 이제 40대 35대 쭉 줬는데 이걸 변경을 해보신다든지 양극재 가격을 좀 그 변화를 줘보신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달라지는 변수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그쵸, 추정할 수 있게 부장님이 다 알려주셨으니까 좀 그때그때 맞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27년이 어찌 보면은 꼭지가 될 거다라고 네, 얘기는 하셨으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제가 연도별로 목표가를 드린 이유가 네. 어디까지 실적을 반영하는지를 계속 체크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는 일단은 에코프로의 BM 같은 경우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은 다 반영됐다.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가 82만 원 갔을 자리가 네. 올해 거 전부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은 뭐 불가피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거도 에코프로 BM은 반영됐던 것 같아요. 내년 거까지 정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캐파 확 늘어나거든요. 40만 톤으로. 그럼 그거 주가는 아직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확실히 반영 안 된 것 같고 25, 26, 27년까지 반영되는 것들은 녹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실적도 반영이 안 됐다가 한 번에 반영돼서 주가 급등한 거고요. 올해 것도 일부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 더 쳤던 거고 어느 정도 반영되니까 좀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조정도 나오고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보통 에코프로 BM 얘기할 때 3년 정도 밸류 얘기를 하잖아요. 땡겨오는 게 확정된 매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바인딩 계약이라서. 그래서 3년치를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2026년도 정도를 땡겨와도 된다. 최소한 2025년도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직 충분히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시간이 갈수록 더 뒤에 걸 땡겨오니까 그러면 더 갈 여지는 아직도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수급이 꼬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신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워낙 봄에도 매일 상위를 보면은 4종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4개. 거기 또 개인들이 많이 사는 그 종목들이라서 그런데 저는 뭐 가치를 반영하고 시간을 길게 보면은 시간은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사람들 편이다. 장기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매수해서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절은 할 필요는 없겠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살 때도 한 번에 원샷으로 딱 사는 것보다 계속 분할해서 단가 관리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다가 물릴 수 있거든요. 물렸을 때 손절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팔지 말라. 네, 그러니까 물렸을 때 손절 말고 버티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수익 내서 파는 거야 뭐라가 안 그러겠는데 지금 어차피 손절하면요 결국 높은 가격에 사요.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단기를 위아래 팔고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좋은 가격이 잘 못 사요. 잘 안 빠지면 결국 비슷한 가격에 또 사기도 하고 그리고 물량을 또 많이 못 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팔고선 더 치고 가면은 그래서 완벽하게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사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섹터 특히 이제 양극재 종목을만 보는 거거든요. 양극재랑 광물, 네. 양극재랑 양극재 지주사. 그래서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에코프로 BM 조합이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하반기부터 수산 리튬 매출이 나오니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조합.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기술력이 LG화학이랑 에코프로에 비해 쌍벽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작년에 알았습니다. 작년 5월달쯤에 그때 그 만나신 분들 들어서 그때 알았는데 LG화학이랑 LG에너솔루션 조합도 괜찮을 거고 우선주도 석가주도 괜찮고요. LG화 우선주 그리고 세로닉스 LNF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후발로 보시면 되겠고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조합도 괜찮은데 코스모 화학은 사실 이제 페베타름에 있기 때문에 매력이 좀 떨어지고요. 광물도 일부 좀 하긴 하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전고체 사업부터 리튬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쪽 조합은 신소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와 양극재 지주사를 컨셉으로 한다 그러면은 양극재 종목 지금 좀 5개 나왔죠. 그리고 양극재 지주사 회사들이 3개 나오고 배터리 회사 하나 정도. 그리고 뭐 배터리 종목이라고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는데 SK 이노베이션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딱히 그냥 딱히 딱히 그 SK 온 상장 전까지는 그렇게 뭐 사고 싶지는 않은 정도. 그리고 그냥 굳이 할 거면 엔솔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안이 될 만한 2차 전진주 없나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합을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부장님은 왜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딱 꽂히신 거예요? 지금 꽂혀가지고 막 파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꽂힌 거보다 반성을 하는 거죠. 예, 이 실적 하는 거고요. 네. 우리 많이 같이 방송해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2차 전지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쵸. 제가 SKC도 5만원 때부터 제가 9만원에서 17만원 부르고 TNT 12,000원에서 5만원 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추정이 너무 박혔어요. 2022년도에 2조 초중반 정도 컨셉을 잡고 올해 4조 컨셉으로는 도저히 내가 투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5조 3천원 나오고 올해 10조 얘기 듣고서는 내가 진짜 이거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봤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가야겠다라고 해서 나름 밸류 분석하면서 그래서 1월 달부터 일부 고객들은 좀 갈아타기 시작했는데 너무 극소수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다 같이 못했거든요. 저도 물린 종목들을 갈아타지 못하고 그랬다가 3월 달부터는 포트 교체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특히 1인 계좌 위주로 많이 하고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다는 고체 못했거든요. 이제 제가 리오프닝도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갈아타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 업고선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과 고객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이 길이 맞겠다 해서
그럼 뭐거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탑승한 여러분들 먼저 내리시지 마시고 배터리 부장과 함께 종착지까지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더? 아, 맞아. 오늘 에코프로 자꾸 21선 깨졌다고 막 그러거든요. 아, 21선 깨져서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전에 5일선 타고 가다가 깨고서 21선 타고 왔었거든요. 오늘 깨졌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깨지라고 있는 거고요. 깼다가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벽이 아니에요. 깰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요. 더 조정받더라도 각자 밸류 계산 다 해보셨잖아요. 제 걸 쓰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던지 간에 그거에 맞춰서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할 생각이 드시면은 견디시는 게 맞죠. 그리고 네. MSCI 편입 이슈가 끝나야지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5월 달에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는 8월 달에 100% 편입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부장과 함께하는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